지금부터 라르고 그래머 어드밴스드 11번째 문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1에서는 비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유닛 1에서는 형용사를 이용해서 비교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닛 2에서는 마찬가지로 형용사를 이용해서 최상급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책으로 106쪽을 한번 펴주세요, 여러분. 유닛 1의 제목은 형용사의 비교급입니다. 물론 우리가 형용사라는 단어를 이번 챕터에서 처음 배운 건 아니에요. 이전 챕터에서 같이 공부를 해봤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형용사는 뭐냐면 종류가 엄청 많은데 형용사는 바로 사람이나 사물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혹은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말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합니다. 모양이나 상태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 바로 형용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유닛 1에서는 그 형용사를 이용해서 비교급을 만들 거예요, 비교급.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또 이제 비교급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포인트 A를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거기에는 이제 비교급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거든요. 포인트 A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같이 밑줄 칩시다. 비교급은 뭐냐면 둘 사이를 비교할 때 써요.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 때 그걸 나타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비교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비교급을 쓰는 표현에는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는 것처럼 영어에도 공식이 있는데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비교급이 들어간 문장을 만드는 공식은요. 일단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은 여기 밑에 표가 설명을 하고 있어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거를 보기에 앞서서 비교급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만들 때는 비교급 바로 뒤에 than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than을 별표해주고 이 than의 뜻은 뭐뭐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장 안에 than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그 than 바로 앞에 형용사가 비교급으로 바뀐 표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비교급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형용사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지겠지만 뜻은 동일하거든요. 더 뭐뭐한이라는 뜻이래요. 더 뭐뭐한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대부분의 형용사는 그 형용사 뒤에다가 er만 붙여주면 바로 비교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톨이라는 단어가 키가 큰인데 taller 붙여주고 그래서 키가 더 큰. 그 다음에 short 짧은인데 shorter가 되면서 더 짧은. 그 다음에 long은 긴인데 longer가 되면서 더 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급의 기본 뜻은 다 더 뭐뭐한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형용사가 e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large나 그 다음에 late, 그 다음에 nice 같은 이런 단어들은 이 형용사 자체가 e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뭐만 붙이면 될까요? 맞습니다. 뒤에 r만 붙이면 그게 바로 비교급이 돼요. 그래서 더 큰 혹은 더 넓은 larger, 그 다음에 later 더 늦은, 그 다음에 nicer 더 멋진, 더 훌륭한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만들어주는 세 번째 규칙은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형용사를 만났을 때 y를 i로 고치고 er을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먼저 이제 자음이 뭔지를 알겠죠? 여러분 다시 복습해 봅시다. 영어의 기초 모음 5가지 뭐죠? 아, 그쵸? 우가 이제 기초 모음이고 이거 말고도 영어에는 모음이 더 많아요. 네, 기초 모음 기억을 해주시고 모음의 반대 개념이 뭐다? 바로 그쵸 자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음을 뺀 나머지가 자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영어에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easy라는 단어 있죠. easy, 쉬운이란 단어인데 여기 y 앞에 있는 s가 여러분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아에이오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자음이고요. easy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자음 플러스 y인 형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비교급으로 만들어 줄 건데 어떻게 하냐면 y를 i로 고치고 이 r을 붙여줄 거죠. 그래서 easy
y를 r로 고쳐주고 er 해서 easier, 더 쉬운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early 한번 해볼게요. early는 네, 이른이란 혹은 일찍이란 뜻인데 early도 마찬가지로 네,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친구예요. 그래서 요걸 비교급으로 만들어줄 땐 y를 뭘로 바꿔요, 여러분? 그쵸? y를 i로 고치고 er을 붙여주면 earlier가 되면서 더 이른, 더 일찍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른 예시들도 한번 봐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규칙은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인데 단은 여러분 몇 개를 뜻하죠? 그쵸? 한 개를 뜻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big을 예로 들어봅시다. big은 큰이란 뜻인데 하나의 모음, 단모음, 그 다음에 하나의 자음, 단자음으로 끝났거든요. 이렇게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여기다가 자음, 끝에 자음을 하나 더 써주고 이 r을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끝에 자음 G를 한 번 더 써주고 이 R을 붙여주면 bigger 하면서 더 큰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thin 해볼까요? thin. thin은 이제 뜻으로 얇은 혹은 가느다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얇은 피자 할 때 thin pizza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모음과 하나의 자음,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끝에 자음을 한 번 더 써주고 이 R을 하면 thinner가 되면서 더 얇은의 의미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fat은 뚱뚱한, 그래서 fatter는 더 뚱뚱한, hot은 뜨거운, hotter 더 뜨거운. 나머지 예시도 한번 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규칙.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만들어주는데 마지막 규칙은 바로 삼음절 이상의 단어를 말합니다. 이제 삼음절 이상의 단어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긴 형용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긴 형용사들 같은 경우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뒤에 이 r을 붙여주지 않고요. 앞에다가 more를 붙여줘서 비교급을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difficult, 어려운인데 어려운 요 단어 앞에 more 붙여서 more difficult, 더 어려운. 그 다음에 more beautiful, 더 아름다운. more interesting, 더 흥미로운. 그 다음 more popular, 더 인기 있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길다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어떤 단어가 길고 어떤 단어가 짧은지 이것도 이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삼음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서 잠깐 해서 음절의 뜻을 한번 볼게요. 음절. 네. 음절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번에 입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를 뜻해요. 소리 단위.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를 뜻하는데 한국어는 글자 하나하나가 음절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요? 라는 이 부분의 음절은 무엇인가요? 해서 오음절이 맞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음절을 따질 때 이렇게 따질 순 없고 발음이 되는 모음의 개수로 발음이 돼야 돼요. 발음이 안 되는 건 안 돼요. 꼭 발음이 되는 모음의 개수로 음절을 따져요. 그래서 너, 개, 음절 하나, milk도 하나, 북도 하나, yellow 두 개, baby 두 개, candy도 두 개. 이렇게 모음이 발음되는 모음의 개수가 두 개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음절. 그 다음에 뭐 beautiful, difficult, popular은 이제 삼음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렵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네, difficult를 예로 들어봅시다. difficult. difficult는요, 여러분 삼음절이 맞는데 발음이 되는 모음의 개수가 음절의 개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르냐면 여러분 D 자르고요. difficult 이렇게 해서 삼음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보이다시피 difficult 어려운이라는 뜻인데 스펠링 자체도 길고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er까지 붙여주면 너무 복잡해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친구들 삼음절 이상의 단어를 우리가 비교급을 만들어줄 때는 앞에 뭘 붙인다? 그쵸? more를 붙여줘요. 그래서 더 어려운 할 때 more difficult 요렇게 표현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할 건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여기 예시 부분의 표현을 암기해 주세요. 여기 예시요. 여기 암기. 여기 부분을 외운 다음에 여러분 이해가 안 갈 때는 여기 옆에 설명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1번부터 5번까지 여기 설명을 확인하면서 기억을 해주면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옆에 예시들을 꼭 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급 쓸 때는 요 보다라는 짝꿍이 꼭 따라온다. than 기억을 해주고요. 그럼 여러분 쌤이랑 같이 옆에 예문 문제가 되게 많은데 107쪽에 두 개만 같이 풀어봐요, 여러분. 두 문제. 107쪽에 B번에 1번, 2번 한번 풀어볼게요. B번에 1번, 2번. 여기서 1번, 2번 보면요. This hall, hall은 여기서 물론 복도라는 뜻도 있는데 강당이란 뜻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이 강당은 than이 힌트죠. than 나의 방보다 더 넓거든요. 그래서 than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급을 써야 돼요. 그래서 large라는 단어는 이미 이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붙이면 돼요? 그쵸? r만 붙이면 돼서 얘가 답이고요. 그래서 이 강당이 나의 방보다 더 넓다. 맞고요. I am 나는 말이야. 너보다 얘도 마찬가지로 than이 있기 때문에 앞에는 우리가 비교급을 써줘야 돼요. 나는 너보다 더 늙었어. 더 나이가 많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히 older를 쓰면 되죠. 그래서 1번, 2번 문장의 핵심은 than이라는 힌트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비교급으로 바꿔줄 수 있으면 돼요. 됐죠, 여러분? 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107쪽에 있는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봐 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잘 풀어봤나요? 이번에는 여러분 책으로 108쪽을 한번 펴주세요. 108쪽 유닛 2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형용사를 이용해서 최상급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최상급의 요 최상이란 표현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뜻과 동일합니다. 바로 최상이란 뜻은 그쵸? 최고라는 뜻이죠. 우리가 형용사를 이용해서 그 형용사 뜻으로 가장 뭐뭐한 최고의 뜻을 나타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최상급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다시 포인트 A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네, 봅시다. 최상급은 여러분 아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질문 해볼까요? 비교급을 만들 때 있잖아요. 비교급은 비교를 하는 건데요. 몇 명이 있어야 되죠? 몇 개 이상일 때 비교가 가능하죠? 그쵸? 2개 혹은 2명 이상일 때 비교급을 써요. 그런데 이제 최상급은 2명이 있을 때 쓰면 안 되고요. 꼭 3명 이상일 때 써요. 비교급이 아닌 최상급은. 네. 좀 다르죠. 비교급은 2명 이상, 최상급은 3 이상.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과 마찬가지로 최상급도 정해진 공식이 있어요. 요거 외워줘야겠죠. 최상급의 공식은 더 플러스 최상급입니다. 여기 더는 정해진 표현으로 빠뜨리면 안 되고요. 요 최상급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형용사를 최상급으로 바꿔줄 건데 이 밑에 표에 만드는 방법은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다시 공부를 해볼 텐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건 더 플러스 최상급 더를 쓰고 이제 형용사를 최상급으로 만들어주든 최상급을 쓰면 그 의미가 가장 뭐뭐한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면 돼요. 더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상급을 바꾸는 연습을 하기 전에 예문을 2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문. I am the tallest student in the classroom. 이 문장에서 여러분 최상급 표현이 있어요. 밑줄 쳐볼까요? 일단 더, 그 다음에 tallest 해서 나는 가장 키가 큰 학생이다. 어디에서요? 그쵸, 교실에서. 됐죠, 여러분? 두 번째 문장. He is the latest person of us. 그는 일단 최상급 the latest. 가장 늦은 사람인데요. 가장 늦은 사람인데 우리 중에서 가장 늦은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네. 마찬가지로 다 최상급 앞에는 이렇게 더를 꼭 써줘야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고 지금부터는 이제 형용사를 최상급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표를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대부분의 형용사는 최상급을 만들 때요. 그 형용사 바로 뒤에다가 est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tall은 큰인데 est를 붙여서 가장 큰의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short, 짧은인데 가장 짧은, shortest. 그 다음에 long은 긴인데 longest, 가장 긴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최상급의 공통된 뜻은 가장 뭐뭐한의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e로 끝나는 형용사를 우리가 최상급을 만들어줄 때는 이미 e를 갖고 있기 때문에 st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largest, 그 다음에 wisest, 그 다음에 nicest
다 st만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형용사를 최상급으로 만들어줄 때예요. 어떻게 하냐면 앞에 비교급 만들 때와 비슷하죠? 여러분 영어 모음, 기초 모음 5가지. 이, 오, 우. 이게 기초 모음 5가지고 요거의 반대 개념이 뭐다? 바로 자음이다. 그쵸? 그래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형용사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easy가 있죠. 쉬운인데 요거를 이제 얘가 s가 자음입니까? 모음입니까? 그쵸? 자음이죠? easy는 대표적인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최상급으로 바꿔줄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y를 i로 고쳐주고 est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easy, y를 i로 고쳐주고 easiest, 가장 쉬운이 되죠. 됐죠? 여러분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 early가 있는데 early는 이른이란 뜻이에요. 이른 혹은 일찍. early, 이른.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음 플러스 y죠. 그쵸? 네. 얘 한번 고쳐볼게요. 앞에 early 쓴 다음에 y를 뭘로? 그쵸? i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쵸? est 하면 earliest가 되거든요. 얘는 이제 가장 이른이란 뜻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 pretty, prettiest, happy, happiest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규칙을 볼게요. 형용사 중에는 단모음, 하나의 모음과 하나의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있거든요. 단. 예를 들어 봅시다. big 한번 볼게요. big. 하나의 모음과 하나의 자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 형용사를 최상급으로 바꿔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끝에 자음을 하나 더 써주고 est를 붙이면 돼요. 끝에 자음 하나 더 써주고 est, biggest. 가장 큰이 되죠. 그 다음에 thin 한번 해볼게요. thin은 이제 얇은이란 뜻이에요. 혹은 가느다란. 우리가 그래서 얇은 피자 할 때 thin 피자 하잖아요. 그래서 thin.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끝에 자음을 한 번 더 써주고 est 하면 thinnest, 가장 얇은의 뜻이 됩니다.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5번째. 우리가 형용사를 최상급으로 만들어주는 5번째 규칙은 3음절 이상의 단어들, 그러니까 긴 단어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발음이 나는 모음이 3개 이상 갖고 있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상급을 만들어줄 때 앞에 most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most important, important 이게 몇 음절이죠? 3음절이죠? most important 하면 가장 중요한. 그다음에 most careful 하면 careful은 사실 2음절이긴 한데 얘는 특이한 케이스라서 외워주세요, 여러분. 가장 조심스러운. 그다음에 most expensive 하면은 가장 비싼. 그다음에 most popular 하면은 가장 인기 있는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다 단어들이 굉장히 다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최상급을 만들 때는 most만 붙여준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아까 최상급을 만들 때 그 최상급 바로 앞에 뭘 붙여야 된다 했죠? 그쵸? 더를 붙여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 부분에는 다 공통적으로 최상급 문장을 완성할 때는 여러분이 뭘 써줘야 돼요? 그 앞에 그쵸? 더를 꼭 써줘야 돼요. 더 요거 별표해 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비교급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최상급을 공부할 때는 여기 예시 부분을 꼭꼭 암기해줘야 합니다. 암기. 별표, 별표, 별표. 네. 근데 요것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여러분. 요것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조금 더 한 가지를 더 봐주세요, 여러분. 위에 표에 있는 최상급 표현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비교급 그 표는요. 규칙적인 예시들만 나온 거고 사실 예외도 있거든요. 예외는 여러분이 따로 외워줘야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fun이랑 funny가 있는데 요거 지금 한국어 뜻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서로 영어는 그대로 놔두고 한국어 뜻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funny 있죠. fun은 네 뜻이 재미있는 이란 뜻이에요. 재미있는. 그 다음에 more fun은 뜻이 뭐겠어요? 그쵸? 더 재미있는. 그 다음에 fun의 최상급인 most fun은 뜻이 네, 가장 재미있는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뜻 바뀐 것만 체크를 해주고 잘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109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